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그 밖의 주요 행위 형식에서 이제 단계별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가 한 문제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요거는 판례 내용이니까, 정답이 4번인데,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예비결정이죠. 예비결정입니다. 예비결정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계획 승인처분은 사전결정에 기속되므로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만, 자, 우리가 이제 실내보건칙 등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건 판례를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죠. 135페이지 봐주세요. 135페이지에 4번에 이 판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판례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요. 보시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른바 수익적 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그 전 단계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4제 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역시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재량행위예요, 여러분들. 자,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그 사전결정 신청에 대해서 보라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지가, 이거 뭐예요? 요지가. 여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 승인 처분 자체도 재량행위고요. 이 재량행위고, 이때 이제 이 사전결정, 요거죠? 계획 사전결정, 요것도 재량행위로 봅니다. 판례는 재량행위로 보죠. 재량행위는 결국, 그죠? 그러면 근거법규, 근거법규에 의한 제한 사유가 있다든지, 근거법규상 제한 사유가 있다든지, 또 제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이유 때문에, 우리 재량이라는 것은 그 공익 판단이거든요. 재량행위 자체가 무엇이 가장 공익에 적합한 것인가를, 무엇이 공익에 가장 적합한 행위인가를 판단하는 재량이니까 중대한, 그렇죠? 중대한 공익상 판단, 공익상 사유로 인해서 처분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때 처분을 갖다가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속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빠르게 판례를 좀 익혀두셔야 돼요. 자, 1번 문항.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관할 관청이 사전 적정 통보를 받고, 예비결정이네요. 사전결정.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벌하가 처분이 실내보호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이거 잘 나온 지문이에요. 아주 잘 나옵니다. 그다음 나왔던 그 판례입니다. 두 번째,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 예비결정이죠. 마찬가지로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결의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실내보건 측에서 첫 번째 요건, 행정청이 선행조치 또는 판례된다면 공적인 결의 표명이 있는가 여부. 그렇죠? 공적인 결의 표명이 없다고 봤어요. 이것도 잘 나온 지문, 판례 지문입니다. 세 번째,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다음, 그죠? 내인가를 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행위. 이게 뭐예요? 내인가, 내허가. 행정상 확약이죠?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자,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자, 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일단 요거까지 받으시고, 4번이 완전히 틀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142번, 135페이지 01번이에요. 예, 행정계획이 나오죠. 주로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행정지도, 제2편, 제2편 행정작용법에서 제1장 행정위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이 있죠. 행정행위는 처분으로 해서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 행정상 확약,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또 뭐 행정상 행정상 합동행위 이런 것 등은 규정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 뭐만 있어요? 행정지도만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 시험에서 꼭 최근에 와서 꼭 내는 것이 행정계획과 공법상 계약입니다. 그 이외에 행정상 확약이라든지 이런 것 등은 행정지도는 종종 출제됩니다. 그러면 행정계획을 보도록 하죠. 옳은 것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에요. 옳은 것입니다. 계획법규범은 목표는 제시하지만 그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목적 프로그램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맞죠? 네, 맞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일반 우리 재량행위는 조건 프로그램이 있죠. 조건 프로그램. 그렇지만 우리 행정계획법규범은 목적 프로그램 형식을 취합니다. 법조문이. 두 번째, 판례는 원칙적으로 계획보장 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틀렸죠? 우리 자, 2번은 왜 틀립니까? 우리 행정계획 법규가요, 처음부터 행정계획기관에게 광범위한 형상 자유와 재량을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행정계획법규범이 행정계획기관에게 그 가변성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변성을 인정하고 있죠. 예를 들면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가 계속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기 때문에 행정계획이 변경 가능성이 필요한 거죠. 그 가변성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어서 이 행정계획의 가변성과 행정계획의 존속성, 법적 안정성, 이거 충돌합니다. 충돌하지만 행정계획법규범이 처음부터, 그러죠? 우리 일반국민들이 신뢰보다는 행정계획의 가변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행정계획을 변경하는 가변성을 인정해서 가변성과 존속성이 충돌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계획법규범위에서 이렇게 자,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 있어요. 도시계획은 우리 해당 주민을 법적으로 구속하죠.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 신뢰가 생깁니다. 그럼 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계획 보장 청구를 인정하는가? 원칙적으로 인정한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계획법규범이 처음부터 이렇게 그 가변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해서 우리 주민들은 계획보장 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만 몇 가지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이상의 영자가 빠지네요. 인식이 안 됩니다.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다 하더라도, 틀렸네요. 있다 하더라도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어요. 자, 우리 헌재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다고 한다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문항, 대법원에 의하면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주의에 있는 자에게도 부국토이용관리법상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예요.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판례가 아주 잘 나오니까 135페이지 01번 136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항
4번 문항만 적어 볼게요. 왜냐면 이건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전부 다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중 사건에서는 판례 입장이 같기 때문에 사례 나온다 하더라도 풀어낼 수 있고, 다만 개별 사례에서 법적 안정성보다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요 4번 136페이지의 4번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4번 문항.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은 장래 일정한 기간 내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이고 꼭 판례 해놓으세요. 하여튼 지금 이거 계속 잘 나오는 판례예요. 3번도 4번도 아주 잘 나온 지문. 요거 2번 3번도 마찬가지고요. 2번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3, 4번 특히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3번 보도록 하죠. 자, 137페이지에 여러분들 03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행정교육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이 답이에요. 도지사가 도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 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의 결정이라고 봐요. 이때 항고수성이 드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는 외부에 표시되어야죠. 이건 행정기관의 내부적 그 행위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건 처분성이 부정된 그 판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고수성에서 처분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중요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숙지해 놓으시고 처분성 부정했습니다. 행정기관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죠.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면 안 돼요. 외부에 표시돼서 행정행위, 처분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인 어떤 영향을 끼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 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요거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행정계획은 행정기관에게 광범위한 형상의 자유와 재량을 인정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우린 통제 법리가 형량, 명령 이론이에요.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형량 혜택, 형량 흠결, 5형량이 있죠? 5형량이 있어요. 다시 한번 형량, 명령 이론에 의하면 그 하자의 유형을 보시면 맨 처음에 형량 혜택 있죠? 형량 흠결 있죠? 그 다음에 5형량이 있어요. 요 내용은 어디에 해당돼요? 그렇죠. 이 정당성과 우리 이익형량을 하는데 이 정당성과 객관성에 결여된 형량은 5형량이라고 해요. 꼭 아셔야 되고 그 개념도 물어봅니다. 형량 혜택은 여러분들 재량권이죠. 지금 바로 재량권 행사를 해야 돼요. 계획재량도 마찬가지예요. 형량 혜택은 아예 그 형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익형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형량 흠결은 이익형량을 했지만 그 내용에 이익형량을 했지만 그 이익형량에 따른 일정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걸 말해요. 그래서 형량 혜택, 형량 흠결, 5형량 이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맞고요. 세 번째, 환지 계획 인가 후에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절차상 하잖아요.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당연무효다. 왜 그럴까요? 절차상의 하자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죠. 여러분들 이건 재산권 관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절차는 이해관계인이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서 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당연히 뭐다. 왜? 이때 추천상 과정은 중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환지 예정 지정 처분 이 재산권과 관련해서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효 사유예요. 취소 사유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도시관리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납골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위반 제한을 발의한 군수의 처분은 항고성이 대상이 된다.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중요합니다. 반려처분, 반려처분이죠? 이거 거부처분이 되는 거예요. 거부처분 되는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됐죠? 이렇게 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내용 좋아요. 예, 내용 좋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 저 1번, 2번 뭐 지문은 계속 주면 돼요. 요 1번, 2번은 그동안 많이 나왔던 지문을 빼서 쓴 거예요. 두 개만 이렇게 해놓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한 거죠. 이건 다 맞는 지문이고, 요거 틀렸네요. 네. 요거 맞는 지문이고요. 자, 이어서 144번. 05번이죠. 138페이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4번 문항. 판례는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시계획의 계획 변경 또는 폐지 신청권. 원칙적으로 이게 인정돼야 한대요. 원칙적으로 부정되잖아요. 부정. 근데 예외적으로 이걸 긍정합니다. 예외적으로 긍정하는 건데, 이때는 법규상 근거,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라도 신청권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라도 신청권이 존재할 때, 신청권이 존재할 때만 인정돼요. 그래야만 이게 뭐예요? 신청권 이게 개인적 공권이죠? 개인적 공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법규상뿐만 아니라 조리상으로라도 인정돼야. 됐죠? 이게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해놓으시고, 1번 문항 보세요. 판례면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됐죠? 마찬가지로 이게 이거예요.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입니다. 거부처분, 이게 이제 그 항고성에서 거부처분이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라도 최소한 신청권이, 법규상뿐만 아니라 최소한 조리상으로라도 신청권, 개인적 공권으로서 신청권이 인정돼야 돼요. 원칙적으로 요 계획 변경 폐지 신청권 인정 안 돼요. 우리 국민들에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만 인정돼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요거 중요해요. 다시 한번. 중요하다. 자, 2번 문항. 일반적인 계획보장 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맞아요. 더서 판례입니다. 세 번째. 행정계획은 그 본질상 변경 가능성과 신뢰보호의 긴장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변경 가능성, 가변성과 전속성이 충돌 관계에 있죠. 하지만 행정계획법규범이 그 가변성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신뢰보호원칙에 의해서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해서 계획보장 정권은 또 계획 변경 폐지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행사하는 거 인정 안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45번. 자, 내용을 보면, 저 내용을 보시면 이제, 06번이죠.
145번. 자, 139페이지 06번. 6번. 건축법에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 적용을 받는 갑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상하게 영자하고 여자하고 읽지를 못해요. PPT가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있는 경우 판례함.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옳은 것이죠. 동그라미.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건축 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갑은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여기에서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예,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139페이지 06번 요 내용을 해서 좀 해설을 해놓고 있고 제가 잠깐 139페이지 06번 해설을 같이 보도록 하죠. 제가 해설을 갖다가 이걸 해놨어요.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자, 해설 139페이지 06번에 2번 해설 봐보세요. 위 설문에 있어서 이 쟁점은 인허가 의제와 관련하여 인허가가 의제에 드는 행위 요건 불비를 이유로 사인이 신청한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 의제에 드는 행위에 대한 거부를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된 인허가의 거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제2에 관하여 대법원은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면서 주된 인허가 사유와 의제되는 인허가를 거부한 처분을 대상으로 쟁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 이에 관해서 대법원은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면서 주된 인허가 사유와 의제되는 인허가를 거부한 처분을 대상으로 쟁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과 같이 설명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지문도 사실은 이게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2015년도에 출제됐지만 이것이 계속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설 내용 판례대로 정확히 놓으세요. 이것도 계속 나옵니다. 이거 종종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139페이지 이제 06번 해설 참고해서 봐주시고, 자, 이어서 146번 보겠습니다. 자,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옳지 않은 것이에요. 인허가 의제는 의제에 드는 행위에 대해서 본래적으로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보충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틀렸죠. 보충이 아니라 변경하는 겁니다. 변경하죠. 그래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을 변경시키는데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고, 이 인허가 의제 또는 행정계획, 인허가 의제, 행정계획이 집중휴제도, 이런 거에서 반드시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을 변경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 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동법상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문항. 인허가 의제에 있어서 인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의 요건 불비를 이유로 사인이 신청한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
주된 인허가의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봐보세요. 인허가 의지에 있어서 인허가가 의지되는 행위 요건 불비를 이유로 사인이 신청한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 주된 인허가의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맞죠? 지금 제가 2014년 지방직국 문제죠. 2015년도가 이렇게 문제가 겹치고 있죠. 요 내용에 이제 제가 그 반복되어서 제가 아까 판례를 읽어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인허가 의지에 있어서 인허가가 의지에 드는 행위의 요건 불비를 이유로 사인이 신청한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 뭐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주된 인허가의 거부 처분을 주된 인허가의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기하면서 주된 인허가의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요거 있죠? 인허가가 의지되는 행위 요건 불비 이것도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갖췄는데 왜 이거 갖다가 거부 처분을 하느냐? 난 갖췄다 하면서 요걸 대상으로 취소소송 직접 제기하고 이때 인허가가 의지되는 행위 요건 불비 이것도 같이 이때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취소 대상은 뭐야? 요거예요. 주된 인허가의 거부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직접 대상으로 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걸 다툴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허가 의지되는 행위 요건 불비를 이유해서 이때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 이때 이걸 대상으로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가 잘 나와요. 요거 바로 앞에서 봤던 그런 내용이 잘 나옵니다. 네 번째, 인허가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경우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각종의 사업 시행 승인이나 시행 인가를 할 수 있다. 맞는 지문. 됐죠? 네. 됐죠? 예. 자, 우리가 이제 147번 요 내용을 보셔야죠. 자, 그러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2번 문항이 답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처분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데 환지 계획 자체 있잖아요. 환지 계획 그 자체는 처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환지 계획 자체는 이렇게 직접 토지 소유자 등의 법률상주의를 변동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지 계획은 항고 승인되는 대상인들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자, 1번 문항 볼까요? 이건 잘 나오니까 뭐 많이 나오는 거고, 계속 나오는 거고요. 자, 2014년 나왔지만 그 전에도 나왔고, 지금 나옵니다. 1번 문항.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 청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게 뭐예요? 형량 혜택. 이거 혜택. 이거 형량 혜택. 이익 청량이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죠? 빠뜨린 거. 이게 뭐야? 이거 흠결. 그 다음에 또는 이익 청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기여진 경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갖다 우리 오형량이라고 해요. 오형량. 그래서 그 개념도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 짝짓기 해서 좀 알아두세요. 흠결. 자, 이익 청량이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흠결할 때 주의하실 게, 일단 이것도 흠결이에요. 재량 행위를 하잖아요. 형량명령에서 형량을 하는데, 이때 이익 청량을 했어요. 그럼 이익 청량했으면 그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을 포함시키자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재량하자에서 재량 흠결도 그거 비슷해요. 재량 흠결도, 재량 행사를 했으면 그 재량에 따른 일정한 행정 조치를 해야죠. 그거 안 하는 걸 우리는 재량 흠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량흠들과 약간 유사하니까요. 형량흠들도 이렇게 꼭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 내용이 이제 개념에서 이렇게 박스 문제에서 짝짓기 나왔어요. 또 이렇게 잘못 이렇게 설명, 이렇게 반대로 연결해서 뭐 예를 들면 정당성, 객관성이 길어진 경우, 이익 형량을 했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길어진 경우를 형량 흠결이란다, 해탈한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좀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구도시계획법상 행정청이 기한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결정, 도시계획결정이죠.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관보에 계좌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뭐예요? 이 도시계획결정은 처분성 인정되잖아요. 행정행위죠. 행정행위죠. 그죠? 이 행정행위 이게 뭐예요? 일반 처분이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죠. 그죠?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거? 통지할 수 있나요? 아니지, 고시로 하죠, 고시. 밖으로 표시를 해야죠. 우리 행정이니까. 대내적 행정이, 내부적 행정이, 내부적 성립 요건을 갖추고 외부적 성립 요건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 고시를 해야 돼요. 맞아요. 네 번째, 행정 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재량을 가진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이어서 볼까요? 자, 3번 문항이 이제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것. 3번 문항. 형량 시에 여러 이익간의 형량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객관성, 비례성을 기한 경우를 형량이 해탈합니까? 뭐라고 하죠? 우형량이라네. 맞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형량 해탈은 우리가 형량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틀렸죠? 좀, 예. 4번 문항. 자, 1번 문항 봐볼까요? 적법한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적법이네요, 적법. 국민 또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면 법령이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이 손실보상은요, 이때 일반법이 없죠. 개별법에서 손실보상 청구 규정을 반드시 둬야 합니다. 예, 그래 맞는 질문이에요. 그때만 손실보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계획이 행정활동의 지침으로서만의 성격에 그치거나 행정추진 내부에서의 효력만을 가질 때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갖지는 않는다. 맞죠? 예. 행정계획이죠. 일반적인 행정계획은 행정규칙, 행정지침의 성격을 가지니까 처분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인 게 있어요. 보셔야 돼요. 예외적인 거. 그럼 제가 미리 얘기해 볼게요.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도시 기본계획 어때요? 도시 기본계획의 결정. 행정 지침적 성격이 있으니까 처분성 없어. 하지만 도시 관리 계획 결정한 처분성, 행정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아까 보셨던 도시 계획 결정 있잖아요. 아까 봤던 도시 계획 결정은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도시 계획도요. 도시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부분이 도시 계획의 결정은 뭐다? 행정행위 처분이다. 그죠? 그리고 또 고시가 있어야만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 일반 처분의 성질이 있으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니까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만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정인에 대해서는 의사의 통지, 행정위에서 특정인에 대해서는 의사의 통지도 하잖아요. 행정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통지죠. 그런데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할 때는 공고나 고시를 하잖아요. 맞잖아요. 일반 처분이잖아요. 도시계획 결정이. 일반 처분이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니까 통지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공고나 고시를 해요. 그래서 고시를 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해요. 아시겠죠? 처분성 인정되고요. 자, 보고.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계획에서 행정기관이 가지는 계획재량의 통제를 위한
법률에는 형량명령이 있다. 예, 우리 통설은 판례가 형량명령을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형량이 대상 중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를 뭐라 한다? 자, 형량이 대상 중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흠결이라고 해요. 혜택은 아예 안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번이네요. 이제, 한 문제 더 남았네요. 149번, 150번까지 한 거죠, 우리가? 자, 행정교육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답이 2번이에요. 봐볼까요? 국공립대학의 총장 직선제 개선 여부를 재정지원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에 지원금을 삭감 또는 환수하도록 규정한 교육부 장관의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 계획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잠깐 여러분들 여기 142페이지 10번 문제를 같이 좀 판을 봐볼게요. 요거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판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나와요. 2017년 지방직구 문제는 사실은 이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틀리시면 안 돼요. 행정법이 고독점하는 이유가 이 지문이 동그라미 2번 지문 판례가 이때 나온 것이 아니라 2017년도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번 반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2쪽에 10번 문제 해설을 보겠습니다. 142쪽 2번 해설 보세요. 2012년도와 2013년도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계획은 대학교육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 방침을 밝히고, 기본 방침 동그라미, 지침, 방침, 행정규칙의 성격이 있습니다. 밝히고 국가가 제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대학에 대해서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일 뿐 위 계획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총장 직선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대학들이 이 계획에 구속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구속에 불과하고 이에 따를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더구나 총장 직선제를 개선하려면 학칙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계획 자체만으로는 대학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2년도와 2013년도 계획 부분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계속 나오는 질문이에요. 2번 답이고요. 1번 볼까요?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은 그린벨트예요. 구역의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행정 쟁송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합하다. 맞죠?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요.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최후 구제선이죠.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해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고시에 이렇게 되면 이거 뭐예요? 이거 일반 처분이 성격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처분성 인정되니까 행정소송, 항고소송을 통해서 먼저 구제를 받고 구제를 못 받았을 때 최후 수단인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맞는 집은. 자, 3번 문항 봐보시죠.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분을 고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자, 또 나오네.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2017년도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계속 반복돼서 나온 겁니다. 자, 4번 문항. 위법한 도시 기본계획이네. 관리계획 아니네요. 이게 기본계획, 관리계획 아닙니다. 이거 관리계획이. 자,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은
취소송은 법원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죠? 그죠? 맞아요.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맞고, 이거 그러면, 이거 기본, 도시관리계획은? 응? 이거는 허용되죠. 허용돼요.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이 책은 잘 나오니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50번.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인데.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예요. 판례 입장은 옳지 않은 것인데, 이것도 2016년도 지방직군 문제죠. 정답은 4번이에요. 가볼까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공익사업을 위한 투자 등의 지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지정은, 자, 우리 많이 했던 거죠. 계속 반복이 나와요. 이 사법상 계약으로 봤죠? 사법상 계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뭐 주는 거죠. 1번 문항. 국유재산법상 일반 재산의 대부. 일반 재산, 이게 옛날에 잡종재산. 이 잡종재산이죠? 지금은 일반 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면 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맞는 질문. 2번 문항. 구지방지정법에 따른 행정재산. 여러분들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특허에 해당한다. 앞에 봤던 거죠? 하천법상 하천구역이 편입에 따른 손실배상 정권은 공법상 원리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요. 이거. 이 전합체 판결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법상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를 공법상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